기재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뉴스핌 단독인데요. 기재부가 지역 필수 의사제 예산을 깎았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 뭐 지역 의사도 하고 뭐도 하고 돈도 많이 줄 거고 응급실 방문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놓고 이거를 깠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애들은. 이러면서 누가 하는 거야? 응급실 의료 수당을 300% 추석 때 올려줄 테니까 빨리 와서 근무해. 여기서 근무만 하면 수당이 300이야. 300%야. 3배야. 예. 이러고 지금 꼬시고 있는 거죠. 지역 필수 의사제 예산이 당초의 계획보다 67.4% 삭감이 됐고, 근무 수당도 월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었고, 지원 대상도 250명에서 96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43억을 요청했는데 14억으로 깎아버렸고요. 근데 이 제도 자체가 의사가 5년에서 10년 동안 지역에 근무하면은 정착비 지원 받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냥 어떻게 지역의 의사들 다 없애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프면 그냥 택시 대절해가지고 서울중앙에 있는 응급실 와가지고 수가 300% 내가면서 진료를 받든가 말든가. 아니요. 의사 없으면 돈 죽든가 없으면 말든가. 죽으란 이거야. 그냥 얘기죠.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란 얘기죠. 그리고 백 없으면 응급실 못 들어가, 수술 못 못 들어가요, 들어가. 지금은. 그래서 그냥 이제 죽으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집회가 있는 집회에서 이제 그 의료 민영화 관련한 음모 얘기를 많이 얘기들을 꺼냈어요. 지금 정부가 그 의료 체계 개선안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그 의료 체계 개선안의 주요 골자가 비대면 진료라는 거야. 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시킨다는 건데 이거를 협의체라고 만들어놨는데 협의체 수장이 바이오그룹 회장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가 있는 의사들도 대기업 병원 제가 종합병원 협의회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비대면 진료를 하는 민간 기구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 진료라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비대면 진료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부가 공적으로 만들어갖고 정부가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민간 업체,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회장하고 의사협의회에서 앱을 만들어갖고 이거를 민간이 지정해갖고 운영을 해준다는 거지. 즉 병원과 환자를 비대면으로 엮어줄 수 있는 사업을 완전히 민영화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돈 많이 내는, 급행비 내는 애들, 고액 진료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해갖고 돈 많이 내겠다면 좋은 병원에 꽂아서 연결해 주는 거고 아니면 낮은 병원에다 연결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돈이 없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는 추가 비용 부담을 위해서 민간 보험에서 비대면과 비급여, 보험급여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민간보험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라고 지금 이 협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의사 문제가 이렇게 적차돼갖고 지금 의료개혁이 돼야 되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정부는 뒤쪽으로 이 민간 기구들이 만드는 비대면 의료를 앞으로 미래 의료시장으로 전환을 해놓고 그걸 상정을 해놓고 그에 대한 제도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많은 희생이 나오면서 기존의 의료계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야. 기존의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런 거였잖아. 지역 의료회사하고 그 다음에 중증 이상이면 2차 병원 갔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대형 병원으로 그렇죠. 가는 수순으로 돼 있는데 이제 아예 돈 있는 놈들은 대형 병원에서 처음부터 비싼 서비스. 없는 사람은 초급 병원 갔다가 돈 낼 수 있으면 상급 병원으로 가는 체계로 이렇게 의료 민영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더 이상 말하자면 이거에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명으로 해줄게라고 해도 얘들 복원 안 돼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또 이 의료 대란 상황을 질질질 끌고 나가면서 정부가 좀 더 유리하게 민영화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주는 거를 확인한 후에야 그때나 지금 있는 협상 자리에 돌아올 거라는 거지. 왜냐면 꽃놀이 패거든. 대형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있는 이 의료 대란, 무슨 뭐 파업 대란 이런 것들에 섣부르게 가담하고 있는 의사협회나 뭐 작은 병원 의사들은요, 어느 순간 자기 일자리, 자기 먹거리들을 그냥 대형 병원한테 다 갖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병원 체인점이 되고 말 거라고. 지금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도 뭐 의사로서 참을 수 없어 이러고 그런데 가담한다? 그건 자기 목 조르는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정부가 외평기금 이거를 줄인다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보도를 했었는데, 기재부가 내년에 환율이 폭락한다. 즉, 한국 돈의 가치가 폭락한다라고 막 겁박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평기금은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2025년 환율 변동 양방향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서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외평기금 운용기금의 규모를 140조 3천억으로 편성을 하면서 올해보다 64조 8천억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외평기금에서 19조를 세수 빵꾸 난 거를 메우는데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안 갚고 싶은 거야. 그냥 이 외평기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기금 자체를 줄이면서 예전에 갖다 쓴 돈도 저기에 묵혀가지고 야. 반환 안 하고 뭉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 하면서 외평기금 늘려야지 정상인 거잖아. 정상인 사람이 생각을 하면. 헤지펀드 아들한테 야, 돈 못 타서 들어와. 우리 갖고 있는 돈 저 200조도 안 되니까 니네들 여기다 한 200조, 300조만 쏟아 부으면 환율 2배로 튀어 올릴 수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포식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영국이 옛날에 파운드와 대란 난 게 뭐였습니까? 정부가 재정 부족으로 인해갖고 외환 관련한 쓸 돈이 없다라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도 안 되고 소로스가 쳐들어가서 작사를 내버린 거 아니야. 지금 한국도 그렇게 해먹을 잔치상을 벌려주고 와서 해먹어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재부가 이런 보고서를 내놓으면 외평기금을 올려야지. 뭐야 이게? 아니면 지금 환율 좋을 때라도 지금이라도 외국 돈들을 빌려가지고 아니면 이와 관련된 추가 재원 확보 계획을 지금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예 그런 거 없이 돈은 없지만 방어할 능력은 없지만 우리 준비 자금도 돈이 없으니까 줄일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돈을 끌어다 써가지고 빵꾸 난 걸 메꾸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20조를 메꾸기 위해서 65조를 빵꾸를 내고 40조를 추가로 뽑아 쓰겠다는 얘기예요. 진짜 내년에 IMF 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대로 가면. 무섭다. 지금 IMF 오면요, 대규모 외국에 돈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또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비롯해갖고 이 자산들 전부 다 한꺼번에 털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대기 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권 초기부터 말씀드렸잖아. 우리나라 로펌이 150개가 넘는 이 청산 TF. 그러니까 나라 망해갖고 헐값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런 거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이 경제 전문 변호사를 모아갖고 150개가 넘는 TF를 꾸렸다니까요. 그러면 걔네들이 미리 꾸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태를 촉발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갖고 그 돈을
서민들한테서 양털을 뜯어가지고 양털 벗기기를 해서 뽑아 먹겠다는 거야. 옛날에 IMF 때처럼. 그걸로 20년 동안 배 두들기고 살았잖아. 우리는 그때 자산의 50% 이상을 다 잃었어요. 돈이 됐든 현금이 됐든. 노동 환경 열악해지고 있는 예금들 다 없어지고 심지어 집에 있는 금부치까지 내다 팔았어. 겨우 20년을 고생해가지고 25년을 고생해가지고 도로 살만하게끔 만들어놨더니 이거를 또다시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이놈들이. 진짜 IMF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이거는 100% 조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큰 돈을 한번 해먹어 보겠다라고 하는 지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 기생충들은. 이런 상황에서 용산 이전 관련한 내용들을, 그 계약 내용들은 전 정부 때 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하도 용산이 지금 뭐 불법 계약 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감사원도 지적을 했으니까요. 감사원도 하니까 이걸 반박을 하면서 아니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행안부하고 경호처에서 계약 체결됐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럼 문재인 정부 인사가 그 계약을 했겠니? 그러면은 인수위가 다 문재인 정부 사람이야? 니네들이 말이- 인수위 만들고 경호처장 그런 놈 뽑아가지고 그 걔네들이 결정을 해갖고 돈 내놔! 라고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집행을 한 거잖아. 심지어 그때 정부에서 반대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하고 굳이 왜 땡기는 나가냐? 거 그냥 안 된다. 써라라고 충고했어. 했는데 뭐 나갈 대통령이 뭐 정치에 개입을 하네 어쩌네 저쩌네. 그때 김영현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개거품 물고 난리를 쳤다고 그때. 그럼 500억밖에 안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500억만 줬잖아. 근데 니들이 나가지고 얼마를 쓰고 있어. 이쪽 와서 이거를 전 정부 탓해야 한다 진짜. 지금 이등과 관련된 파급 비용들이 이제 2조 원을 넘어 3조 원대로 가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 사태를 누가 만들었냐고. 500조만 있으면 해결한다 그래갖고 500조가 아니고 500억. 500억. 500억만 있으면 해결한다 그래갖고 그 돈 달라 그래서 근데 그때 분명히 500억 원도 안 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이거 엄청나게 돈 많이 든다고 계속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괴담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가짜 뉴스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 만약에 문 대통령이 있을 때 그거 승인 안 해줬으면 어떻게 했을까? 왜 선거 불복하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밖에 나가겠다는데 왜 안 해주냐고. 왜 발목 잡게 하냐고. 그럼 나가서 들어오들 만든가 씨부라. 그 안에서는 침대 깔아놓고 지들끼리 굿땅으로만 쓰고 뭐 연애하고 놀고 이럴 때 있으면 국민한테 돌려줬다 그래놓고 거기 와갖고 다 그 지랄을 하고 있어. 비용을 이중으로 쓰고 있어 양쪽에서 지금. 아유. 뭐 이런 놈들이 놈들이 다 있어, 있나 진짜.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무튼 주말 내내 아유. 주말 내내 저쪽 진영은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검찰은 누드비치에 다 벗고 들어 누웠고요. 국격은 개망신이 됐는데 건희는 지금 추석에 대국민 메시지 보낼 때 어떻게 입을까? 어디를 보수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리프팅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끔찍하다 끔찍해. 과연, 추석에 TV 보지 마세요. 과연 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네. 출연을 강제를 할까? TV 윤석열이랑 나오겠지. 어? KBS 이런데 갑자기 빵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또 한복 입고 둘이서 절하면서 절도 안 해. 눈 이렇게 키워 들어가갖고 눈을 있는 대로 당겨서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사람 노려보듯이 이거 하면서 입만 뻐끔뻐끔 하겠지. 국민 여러분 한가위 명절 잘 보내세요. 요거 하겠지. 그렇게 발음 못합니다. 뭐 AI가 하든가. 아무튼 그런 꼬라지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